반갑습니다. 어제 2025년 12월 2일 국회가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킨 통과입니다. 우리는 숫자 너머의 방향과 그 돈이 흘러갈 통로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매우 기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중에는 돈이 말랐다는 아우성과 자산 시장에는 거품이 끼었다는 경고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버블론이 대두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정부가 확장 재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더 복잡한 건 이 모든 게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중대한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이 판결 하나가 한국의 728조 원 예산안의 효과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변수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어떤 경로가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개인인 당신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위한 재료만큼은 가장 날 것의 상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숫자들을 살펴보죠. 2026년 예산안의 총 지출은 727조 9천억 원입니다. 올해 673조 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임 정부가 3년간 평균 3.5%씩 늘린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수치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총 수입은 674조 원이고 총 지출은 728조 원입니다.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110조 원으로 GDP 대비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리고 국가채무는 1,415조 원으로 GDP 대비 51.6%에 달합니다. 2025년 49.1%에서 50% 선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것이 확장 재정이냐 긴축이냐는 단순한 단어 노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민간에서 빨아들이는 돈과 다시 민간으로 밀어넣는 돈의 순방향과 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2026년 예산은 민간 쪽으로 순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격적인 확장이 아니라 방어적인 확장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을 세우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확정 재정의 민낯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민낯은 집행의 시차입니다. 사람들은 728조 원을 푼다고 받아들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국회 통과는 1년치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분기별, 월별로 배급표를 다시 짜고 경제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발주 공고, 보조금 신청, 공공 일자리 같은 것들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된 건 어제지만 실제로 돈이 풀려서 우리 동네 상권에 온기가 도는 건 빨라야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 사이에 자산시장은 정부가 돈을 푼다는 신호만 먼저 받아들입니다. 실물 경기는 차가운데 자산 가격만 들썩이는 괴리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낯은 승수효과의 실종입니다. 교과서에는 정부가 1조 원을 쓰면 GDP가 1조 원 이상 늘어나는 재정 승수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5년 말입니다. 현재 버블론의 핵심은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자산시장에만 고여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푼 돈이 서민의 주머니로 갈까요? 아니면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유동성이 될까요? 이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첫 번째 영향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현상입니다. 정부 지출이 물가를 자극하는데 내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는 훨씬 더 느립니다.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이것이 확장 재정이 청구하는 보이지 않는 청구서입니다. 세 번째 민낯은 빚의 대가입니다. 정부가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국채 발행입니다. 국채를 찍어내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오릅니다.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푸는데 그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장 금리를 자극해 버리는 것입니다. 확장 재정은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미래의 세금을 당겨 쓰는 것이고 화폐 가치의 희석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버블 시대와 확장 재정.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부동산이 다시 과열되는 것 아니냐,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주가가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 자산 가격은 다 오른 것 같은데 내 소득은 그만큼 안 오른 것 같다는 말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확장 재정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하나는 경기 버팀목 역할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공공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로 소비를 지탱하고 산업 지원으로 투자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버블을 키우는 기름이 되기도 하고 버블이 터질 때 에어백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역할입니다. 적자가 유지되고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으면 채권시장은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지, 중앙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오래 어떻게 가져갈지 말입니다.
시장이 정부가 꽤 오랫동안 확장 재정을 유지할 것 같다고 보면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생각보다 약하고 중앙은행이 완화 쪽으로 돌아설 것 같다고 보면 재정은 확장인데도 금리는 묶여버리는 구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예산은 버블을 꺼뜨리는 강한 긴축도 아니고 버블만 보고 달리는 과감한 확장도 아닙니다. 이미 부풀어 있는 자산 시장 위에서 재정이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어느 정도 엔진을 돌려주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외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헌법에 맞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를 복원했고 중국과 멕시코 등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이것입니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사실상 마음대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구조냐는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구두변론에서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고 일부 분석은 위헌 또는 위법 취지로 제한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관세가 무효가 될 경우 수조 달러의 환불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와 2026년 예산의 조합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봅시다. 시나리오 A, 관세가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입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의 미국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됩니다. 환율 측면에서는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압력이 생깁니다. 수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세금도 덜 거치게 됩니다. 결국 지출은 증가하는데 수입은 감소하니 재정 적자의 폭이 확대됩니다. 확장 재정이 거친 대외 환경에서 완충장치 역할을 하겠지만 재정 여력은 빠르게 소모됩니다. 중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이나 지출 구조 조정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수출과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커지고 실물 체감과 자산 가격의 괴리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관세가 축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이 법적 근거를 제한해서 일부 관세가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철강, 자동차, 전자 등의 관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환율 측면에서는 원화 강세 압력이 생기고 글로벌 위험 선호가 개선됩니다. 수출의 채산성이 개선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계획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확장 재정이 외부 환경 개선과 내부 수요 밀어주기로 작용하면서 성장률과 고용에는 우호적인 조합이 됩니다. 하지만 국채금리와 국가채무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높은 자산 가격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하지만 관세 환불이나 재정 재조정 과정에서 미국발 불확실성이 글로벌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영향은 금리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내릴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면 시장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부가 은행에 돈을 빨아들이는 구축 효과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실제로 내시는 이자는 생각보다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은 고금리의 뉴노멀에 적응해야 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향은 자산 격차와 소득 정체입니다. 확장 재정으로 풀린 유동성은 수익률이 좋아 보이는 곳으로 쏠립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알짜 자산과 유동성으로만 부풀려진 거품 자산의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특정 섹터나 지역은 온기가 돌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냉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들은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고용과 임금 인상에 인색할 것입니다. 정부 재정은 물가를 자극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영향은 세금과 보조금입니다. 확장 재정이 길어질수록 언젠가는 그 비용을 세대로 나눠낸다는 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세제 개편, 사회보험료 조정, 보조금 재배분의 형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소득 구간의 소득세는 어떻게 될지, 내가 이용하는 복지나 보조금이나 공공서비스는 어떻게 변할지, 내가 속한 산업의 지원이나 규제 방향은 어떻게 될지를 봐야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활 수준의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첫째, 2026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보셔야 합니다. 집행률이 높으면 내수와 고용 쪽 버팀목은 강해지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은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관세 판결과 환율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판결 직후의 달러와 미국 금리, 한국 수출 지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 같은 개방 경제에는 환율과 수출과 자산 시장이라는 통로로 파동이 들어옵니다. 셋째,
내 자산과 부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소득이 경기와 수출과 정책에 얼마나 민감한지, 내 부채는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내가 가진 자산이 성장 스토리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경기 하강에 대해 완전히 손을 뗀 상황은 아니지만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라는 가격표는 이미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라는 외부 변수가 추가적인 노이즈를 얹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예산안 728조 원 뒤에 숨은 구조를 읽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분명히 확장 재정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관세 판결이라는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버블론이 말하는 자산시장을 재정으로 받치는 구조입니다. 확장 재정은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 빚만 늘리는 결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수로가 낡았거나 외부에서 거센 바람이 불면 물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2026년은 한국 경제의 체력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변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경로가 열릴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구조 위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결정됩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통과됐습니다. 이제 집행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숫자가 현실로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를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을 준비할 때 이 구조를 머릿속에 깔아두시면 뉴스 한 줄 한 줄을 훨씬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